다음으로는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각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검은 자를 둘러싼 투명한 유리창인데요. 여기에 단층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5개의 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안쪽을 각막 내피세포층이라고 하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각막 내피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각막 내피세포는 특징적으로 각막의 재생을 돕고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통 한 10% 정도 내피세포 수가 감소하는데 정상인들은 워낙에 내피세포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미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되어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이 각막 내피세포 숫자가 더 줄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포성 각막병증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각막이 하얗게 붓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통증도 생기고 충혈도 생깁니다. 심하면 각막 이식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망막 질환을 동반한 백내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망막을 촬영한 안저 촬영 사진입니다. 여기 빨간색, 노란색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빨간색은 출혈, 노란색은 삼출물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당뇨 망막병증의 안저 사진이고요. 여기에 한가운데를 황반이라고 이 황반을 단층으로 자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섣불리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혈과 삼출물이 훨씬 더 늘게 되고 황반이 붓게 됩니다. 네.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는 수술 전에 레이저 광운고술이라든지 유리체광내 주사술 같은 충분한 처치를 통해서 망막병증을 안정시키고 수술을 하고 수술 중이나 후에도 여러 가지 처치를 같이 해야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반 안질환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백내장뿐만 아니라 각막이나 녹내장, 망막에도 큰 질환이 있을 때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질환들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수한 기구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 후에 같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좀 난치성 백내장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내장 수술은 피가 거의 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을 미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성 수술을 할 때는 또 끊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진을 통해서 수술 전에 약을 끊을지 아니면 약을 복용하면서 수술을 할지 수술 자체를 미룰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포도막염을 동반한 백내장입니다. 포도막염이란 우리 눈에 포도막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포도막이란 눈의 흰자를 제외하고 나면 보이는 이렇게 포도 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막염은 크게 감염성 포도막염과 자가면역성 포도막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발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백내장 수술 후에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포도막염을 안정시켜 놓고 수술 중에도 출혈이라든지 홍채 후유착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수술 후에도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